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나 뮤지컬에 보면요.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승혜 씨, 만약에 승혜 씨가 엄청난 재력가 집안에 숨겨놓은 상속자였다 그러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일단 저는 스포츠카를 한 대 쫙 뽑고 빵빵 뿌리면서 좀 다닐 것 같은데 교수님은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자동차만 누가 좀 운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건 저라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번 주는요,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한 남자의 기상천외한 여정을 다룬 작품을 준비해봤는데요. 독창적이고 신선함으로 브로드웨이를 평정한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입니다. 이걸 사용해 신중히 그 인간들 속을 모르지 않니. 그제 촉보에 너의 이름이 새겨질 권리 분명하잖니. 거기 네 자리 네 거야. 너는 다이스키스 싹다다다다 다이스키스. 교양머리 생긴 것도 참 나이스. 대부분의 코미디 장르 작품들이 지니는 단순한 이야기 전개와는 달리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기상천외한 이야기 구조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유쾌한 무대, 그리고 신선함과 독창성을 모두 인정받았던 작품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풍성한 음악과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무대 장식과 소품, 의상 등은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가난하게 살던 청년 몬티 나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런던 귀족 사회로 진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낮은 신분으로 돈 한 푼 직장도 없이 살아가던 몬티는 어느 날 자신이 고귀한 다이스키스 가문의 8번째 후계자였음을 알게 되고요.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후계자들을 한 명씩 없애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입니다. 왜 이래서 때 완전은 금해 어떻게 날내슈. 내가 이렇게 시벨라 근데 오늘 있잖아. 몰라 너 없이 어쩔까나.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2014년 토니상에서 그의 가장 뛰어난 뮤지컬로 인정을 받았던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수님, 뮤지컬계의 토니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수상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마다 6월이면 이 토니상이 뮤지컬의 메카라고 보통 얘기하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오래 공연을 할 수 있는 롱런 작품이 되느냐 아니면 바로 문을 닫는 작품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젠틀맨스 가이드는요, 그해 10개 부분 수상 후보에 올라서 최우수 뮤지컬상, 또 최우수 극본상, 연출상, 그리고 의상상의 4개 알짜배기 부분을 전부 석권했었던 대표적인 흥행 뮤지컬이었습니다. 와,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네요. 뮤지컬의 원래 제목은 젠틀맨스 가이드 투 러브 앤 머더라고 들었는데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사랑과 살인에 대한 신사를 위한 지침서라고 이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좀 긴 제목이긴 하지만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뜻이 됐냐면 극중 주인공이 자기보다 상속순위가 높은 후계자들을 하나씩 사건을 가장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기가 일기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 일기 제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제목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아니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말 제목은 더 짧게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제목만 보고 저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보는 내내 굉장히 유쾌하고 웃음이 빵빵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뮤지컬, 코미디 부분이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지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 엔드, 약간 발음 괜찮죠? 네, 엔드 등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코미디 뮤지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컬이라는 장르가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친구들이나 벗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가서 웃고 떠들고 유쾌하게 즐기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코미디 형식의 뮤지컬들이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젠틀맨스 가이드 조금은
좀 섬뜩하고 기발한 별난 재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 코미디 뮤지컬로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극이 시작되면요, 아예 전체 앙상블들이 무대에 등장해서 그런 얘기예요, 관객들한테. 무서운 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내용 자체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웃으면서 즐기라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 때나 걱정거리 넘칠 때 그럴 때 정답은 하나뿐 내 맘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그러한 생명체는 남자뿐 내가 달리고 또 달리다가 요렇게 너무 장렬하게 쓰러졌을 때 강하고 우직한 깡 있고 듬직한 가빠도 단단한 남자가 더 좋아. 서구 극장가의 전통적인 코미디 뮤지컬의 스타일을 따르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번 우리말 공연으로 꾸며지면서 한국식으로 해석이 정말 잘 되고 너무 유쾌했던 것 같아요. 우리말 의역이 정말 잘 됐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도 한데요. 보통 작품을 저작권을 확보할 때 이렇게 대사와 악보만 가져오고 현지 연출가들이 완전히 새롭게 작품을 만드는 경우를 넌 레플리카 방식의 제작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뼈대만 가져오고 살을 붙이는 과정은 현지 예술가들이 다시 작업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그 작품 젠틀맨스 가이드도 바로 이 넌 레플리카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적으로 의역되고 해석이 된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미디가 갖고 있는 매력이 사실은 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의역이 되면 더 잘 이해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게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 3D 영상을 활용해서 실사에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저는 진짜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브로드웨이 원작은요, 좀 고전적이고 클래시컬한 그런 세트를 사용했어요. 차라리 제가 보기엔 연극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적합할 것 같은데 이번 우리말 공연에서는 말씀하신 3D 영상 혹은 입체 영상 같은 것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해서 무대의 공간을 새롭게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대는 사실 어디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하고 차이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젠틀맨스 가이드의 무대는 영상을 적극 활용을 해서 무대 공간을 삽시간에 바꾼다든지 장소를 이동시키는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물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세트 디자이너 오필영하고요, 영상 디자이너 조수연이 이번 작품에서도 아주 잘 콤비를 이뤄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싹 다 해줬잖아. 왜 가난할까 난 모르겠다. 왜 가난하고 그래. 왜 가난할까 난 모르겠다 대체 왜 그럴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배우들을 봐야 되잖아요. 유연석 씨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원작 배우들과 싱크로의 100% 찬사를 받을 만큼 정말 배역에 잘 스며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면서 자신보다 앞선 상속자들을 능수능란하게 제거하는 몬티 나바로 역으로는요, 3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김동완, 유연석, 서경수, 한 명 한 명 정말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럽고 또 섬뜩한 연기를 꽤나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요부 시벨라 역으로 나오는 임소하와 귀여운 귀족 여인 피비 역의 김하선이 보여주는 여성 투톱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가창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재미있는 배역 한 명만 뽑으라면 자그마치 1인 9역으로 나오는 그 모든 세상을 떠나는 상속자 역을 한 배우가 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석, 한지상, 이규형이 꾸미는 무대가 바로 그 역할인데요. 노망 들린 백작에서 살랑살랑거리는 동성애자, 심지어 여성 역할까지도 이 배우가 전부 변화를 보여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박수갈채 쏟아지고요, 환호성을 불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게 있었나요? 3명의 배우가 무대를 꾸며주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인 몬티와 시벨라 그리고 피비가 삼중창을 하는 장면인데요. 2개의 방에 서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몬티가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코미디 뮤지컬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유쾌하고도 발랄한 재미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할 거야 그대라. 우리 가득한 비비 활짝 열어줘. 잠깐만요 시벨라 내 결혼합니다 그대라. 결혼할 거야 베이비 뭔 짓을 한 거야.
바를 몰라서 심장이 크고 오아스 말했잖아. 간다고 지금. 자기야 나 이만 갈게요. 결혼한다니 그대라. 합니다. 진짜 합니까 그대라. 꺼져 빨리 하고 가 그대라. 네, 결혼합니다. 그대랑 그대랑 그대 이제 갈 시간.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에 대한 제 별점은 4개 반입니다. 오늘도 승혜 씨 한 줄 평 궁금합니다. 세련된 웃음의 뮤지컬 코미디입니다. 굉장히 배우들의 애드립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 배우들을 가까이서 보는 것도 좋았고 너무 웃음이 터지니까 개그맨으로서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네, 승혜 씨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요, 브로드웨이 코미디 뮤지컬의 품격과 매력을 재현하다입니다. 잘 만든 코미디 뮤지컬의 즐거움이 시종일관 미소를 품게 하는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집어 살면 정말 좋겠어. 낮은 밤처럼 해는 달처럼 진실한 서로를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냥 아이고 소리만 정성스럽게 내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저리 쫙쫙쫙 듣지 뭐. 아이고 뭐 이게 한번 잘 따라해보죠. 아이고 아니 밥도 안 먹고 왔어. 소리가 나로 가는 거 될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자세계 장애대 행정물업체 천국으로 만드는 장사치 이사라고 합니다. www.골로가.co.kr 발상 부과에서부터 사무대까지 장례 일차를 완벽하게 대행해드립니다. 곡도 대신해주고 손님 접대는 물론 상주가 없으면 상주도 빌려줍니다. 최고의 관 최상의 수위 주야 입사시장 시대기 수위함과 제공 아름다운 꽃상회로 천국으로 머무신다. 꼭 연락 좀 주이소. 골로가.co.kr 안에 넣는 의식을 말하네.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대학로의 소문난 명작 연극이죠. 염쟁이 유씨의 임형택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염쟁이 유씨의 임형택 배우님 모셨는데 저희 공뜨미 시청자들과는 처음 만나시잖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염쟁이 유씨 2대 임형택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작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긴 하지만 염쟁이 유씨 어떤 작품인지 2대 염쟁이시잖아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 염쟁이로 살아오신 그 유씨 할아버지가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사람은 누구나 꼭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땅 속에만 묻혀버리고 살아남은 사람 가슴에 묻히지 못하면은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또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도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게요. 가슴에 안느냐, 구경거리로 삼느냐, 억울한 죽음 앞에서 구경꾼처럼 부른 사람들은 말이요, 종국에는 자기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마는 법이네. 죽는 거 무서워들 마시게 잘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들어. 에이구. 사실 염쟁이라는 말이 염을 네네. 하시는 분을 약간 좀 얕잡아서 예, 부르는 말이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 마지막 가는 영혼을 이제 이 망자를 깨끗이 씻겨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마지막 몸에 손을 대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으로 가는 어떤 중간적인 매개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어렵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접근하실 때? 저는 이 작품 출연 제의를 받고 1년 동안 고사를 했었어요. 왜요? 그 1인극이라는 무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그 염이라는 것이 또 이 평생을 살아오신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연륜, 경험, 그런 것들을 제가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었고, 네. 그리고 제가 하면 좀 가짜 같을 것 같아서, 그래서 1년 동안 고사를 했는데, 네. 그때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알아볼까 했다면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못 만났겠죠. 네. 근데 1년 후에 다시 출연 제의가 와서 그때는 하여간 좀 어렵겠지만 제 인생의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이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수락을 하고 뭐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14년 동안 롱런한 작품이에요. 네네. 언제부터 그럼 우리 함께하게 되신 거죠? 저는 일대 유수능 배우님이 2006년, 5년 그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저는 2010년부터 네.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도 8년이 지났어요. 네네네. 8년 전에 네. 임형택이라는 배우가 예. 유 씨를 연기할 때와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일단 8년을 지우고 싶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수많은 네. 분들을 울고 웃겨놓고. 근데 이렇게 뭐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만족은 없고. 근데 이제 그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하나는 무대에 오래 서면서 느껴졌던 어떤 다양한 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또는 예상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무대 위에서 체득되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득됐던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은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살짝 경계되는 부분은 매너리즘. 항상 배우들이 두려워하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관객들하고의 그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연극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기억에 남는 관객, 너무 짓궂어서 혹은 또 너무 호응이 좋아서 기억에 예. 남는 관객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올해 저희들이 이제 문해진흥기금을 받아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해서 그 소외지역, 네. 영국 소외지역 같은 데를 갔었는데 이제 직접 찾아가는 연극 무대이네요. 예, 그렇죠. 예. 공연장이 아닌.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공연은 태생 자체가 마당극이기 때문에 뭐 조명이나 그런 것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요양 시설, 이제 그런 데를 가서 뭐 치매 환자분들 계시는 경우도 중증 환자분들도 같이 이제 계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대중 없지만 한 20명, 30명 정도 분들이 계세요. 네. 다 휠체어를 타고. 힘든 근데 건강 저는 상태일 수 있고. 굉장히 곤혹스럽죠. 왜냐면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어르신들인데 이 젊은 제가 이제 그 염쟁이 씨 할아버지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저분들한테 뭐 염쟁이 씨의 어떤 큰 주제를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목적보다는 젊은 친구가 와서 할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장기자랑을 하네. 재롱부리네. 재롱부리네.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서 해요. 그럴 때 이제 작품이 끝날 때 어떤 이제 어르신 한 분께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약간 뭐랄까 극과 현실이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다 내려가셨는데 못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허리하고 이제 관절 수술을 하셨다고 너무 살고 싶은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고 막 하면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막 우시는데 그럴 때 보면 내가
배우를 하기 잘했다? 아니, 염쟁유 씨를 선택하길 잘했다? 뭐 그런, 적어도 연극의 순기능을 하고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왜 제가 더 그럴 때는 정화되는 기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를 지금 떠올리시면서 우리 임영특 배우님이 다시 또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금방 또 저도 전염이 돼가지고 근데 그 극이 자칫 너무 무겁거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관객 평을 보면 그렇게 울다 웃다가 많아요? 어떻게 웃기시기에? 저는 사실 굉장히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시각적으로 사람한테는 현혹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작품의 특성이 뭐냐면 평생을 염쟁유 씨로 살아오셨던 할아버지는 그 죽음의 어떤 시신마저도 어떤 저한 대상이 아니고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고 내가 안고 가야지 되고 내가 가장 이 사람을 따뜻하게 보내드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언뜻 이 염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평생을 염을 하셨던 그 할아버지로서 무섭게 생각하지 마. 죽음이라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나는 너희들한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 살면서 농담하잖아. 이런 농담하면 재미있지, 저런 농담하면 재미있지. 왜 웃으면서? 난 다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너희들한테 이 염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꾸로 된 건 거죠. 큰애야. 네. 큰애야. 그렇지. 눈차나는 빠른 놈이야. 큰애야. 바늘 가는데 실은 안 따라오냐. 오늘 왜 나와? 너 옛날부터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었지. 염쟁의 유 씨를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보면 유 씨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관객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죠.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는 말을 했대요. 삶이 정말 재미있는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이 정말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십시오. 유 씨를 만나러 오십시오. 앞으로 정말 삶의 완성은 또 죽음이라고 하니까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더 전달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만남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사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즐거우신가요? 어떠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염쟁유 씨는 공연장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은 어둠 상자. 앞뒤 좌우 양쪽 위아래 모두 다 막혀 어둠뿐인 것. 어둠 상자의 작은 구멍이 열렸다가 닫히는 순간 빛은 함정에 빠진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사진을 찾아라. 한국 근현대사를 담은 연극 어둠 상자입니다. 공주를 열렬히 환영하오. Your Majesty,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황실 군악대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고 있어. 예, 잘하네요. 짐은 공주 일행이 머무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 Thank you, 내가. 짐의 선물을 공주께 드리게. 이야기의 시작은 구한말 고종 황제가 아시아 여행 중 한국을 방문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에게 자신의 사진을 선물하며 시작합니다. 미스 앨리스가
폐하의 사진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짐은 모르오. 황제다운 존재감이 거의 없더군요.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이에요. 철없는 21살의 앨리스는 고종의 사진을 보고 황제다운 존재감은 없고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이라며 혹평을 하는데요. 그녀의 혹평처럼 대한제국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고종은 황제로서의 위엄을 잃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앨리스에게 선물한 사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고종은 황실의 사진사인 김규진에게 자신의 사진을 찾아 없애라는 밀명을 내리게 되는데요. 육손경, 미국 공주에게 선물한 사진을 찾아서 깨끗이 없애주고 그 사진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그 지옥을 잊지 못할 것이오. 그 사진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그 지옥을 잊지 못할 것이오. 과연 그는 고종의 사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드십시오. 우화와 풍자가 어우러진 이 연극은 실제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도 결코 역사극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긴장이 되는군.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셔야 합니다. 구한말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인연과 숙명의 구리를 작가의 상상력과 섬세한 무대 언어로 재현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한 장을 찾기 위한 사진사 4대의 분투를 그린 연극 어둠상자는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12월 2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타잔처럼 만들어줄게. 이 지구별의 푸른 이웃들아, 니들은 정말 축복받았어. 난 떠난다 굿바이. 똥 들이지 마라. 내가 찾아